알아두면 쓸모있는 인테리어 샵박상식, 인테리어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자재 선도기업 한솔홈데코의 박대리, 김대리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비접착식 마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희 또 전문가분을 모셨죠?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마케팅의 CS를 맡고 있는 원종목 수석입니다. 오늘 비접착식 마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비접착식 마루. 네, 다른 표현으로 강화 마루. 강화마루죠. 네, 그래서 오늘은 강화마루 시공에 대한 주의사항이라든가 네. 그리고 이제 유지 보수까지 시공부터 유지 보수까지. 예, 말씀을 좀 드리겠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강화마루가 뭐고 그리고 어떤 집이나 환경에 사용하면 좋은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강화마루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하는 성향이 약간 틀립니다. 저희가 뭐 답을 드리는 건 아니라 저희가 오늘 주는 정보를 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보력을 여러 가지 구한 다음에 네. 이제 자기가 선택하면 되는데 강화마루는 쉽게 온도, 온도. 물, 네. 이런 거에 관여치 않고 자기는 표면에 무조건 민감하니까 표면에만 강하다라는 부분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강화마루도 중요한 부분이 함수율이거든요. 네. 그래서 함수율은 5% 이하에서 유지를 시켜주는 게 제일 좋고 강화마루는 목질이다 보니까 함수율을 최단으로 차단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부분은 문틀을 갖다가 작업을 들어가는데요. 저 문틀은 강화마루는 특성상 수축하는 성질, 팽창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우기철에 늘어나는 성질이 있어요.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1m에 3mm 정도 늘어나니까 그 부분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게 문틀에 공간을 확보해주는 그 작업입니다. 네, 프로파일 작업인데요. 이제 네. 청소가 깨끗이 되면은 프로파일 작업을 해야 되는데 프로파일 왜 작업을 하냐라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쉽게 말해서 걸레바지가 들어가지 않는 부분, 걸레바지를 사용할 수 없는 부분에 프로파일을 작업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걸레바지를 안 쓰고 마감 프로파일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뭐 상관이 없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부분은 그냥 걸레바지가 사용 못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거실에서 베란다 나가는 샤시 부분 네. 그런 부분은 마감재로 많이 들어가고 현관 들어가는 입구에 걸레바지를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이제 마감 프로파일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프로파일의 재료 분리대. 그렇죠. 재료 분리대라고. 다른 하는 이질재와 그러니까 분리시키는 예. 작용을 하는 거죠. 그렇죠. 정리 좋습니다. 오늘. 예. 왜 피폼이 중요하냐라고 했는데 피폼의 역할은 저희가 한 세 가지로 나눠요. 세 가지. 예. 보행성. 보행성. 네. 걸어다니는데 보행성을 좀 좋게 하는 네. 역할도 있고 그리고 약간의 이제 저 비닐 성분이 있기 때문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습기를 차단해 주는 거.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약간의 또 차압 효과도 있어요. 중간에 밑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위에서 들어가는 경량 소음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 그런 세 가지의 주로 역할을 합니다. 시공하시면서 피폼이 이제 약간 파손되는 부분이 있으면 지금 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테이프로 좀 처리를 해줘야 습기가 안 올라오게 해야 되는 거고 겹치는 부분도 저렇게 테이프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강화마루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강화마루는 공간 확보가 제일 중요해요. 수축 팽창. 그렇죠. 그걸 계산해서 시공을 하셔야 되는데 시공하시는 분들이 좀 놓치는 부분이 저런 부분이거든요. 벽에 이제 굴곡이 네. 약간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깜찍하지 않죠. 네. 그게 이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벽에 따라서 정확하게 12mm씩 띄워줘야 됩니다. 아, 벽에 네. 그걸 맞춰서. 그렇죠. 왜냐면 한쪽은 띄웠는데 한쪽은 한 10mm 띄웠다 아니면 8mm 띄웠다 그럴 경우에는 그쪽이 힘을 받기 때문에 하자가 생기는 요인이 크다는 거죠. 저걸 안 띄우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안 띄우면 예를 들어서 5mm밖에 안 띄웠다 그럴 네. 경우에는 여름철 우기철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솟아 올라올 것 1m에 3mm 정도 늘어난다고 그랬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5m다. 그러면 몇 mm가 늘어나겠어요? 3은 15mm. 15mm의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마루는 접착식이 아니라 띄워 맞추시기가 이렇게 솟아 올라올 것 같아요.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서로 팽창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부딪히는군요. 거죠. 그 공간을 충분히 띄워줘야 되는데 못 이렇게 올라오니까 시공하시는 분들은 저런 부분은 놓치지 않고 잘 하시는데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저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런 부분은 꼭 공간 확보가 제일 중요하다. 공간 확보. 강화마루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렇죠. 공간 포인트죠. 뭐 기본적인 청소라든가 이런 건 다 뭐 기본적이지만은 시공할 때 놓치는 부분이 바로 저거. 스냅을 하든 아니면 타격 시공을 하든 상관은 없는데 저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시공 시 마루가 파손되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공간 확보 그리고 실리콘 처리. 근데 강화마루 같은 경우는 주로 그 물에 좀 약한 부분인데 저는 솔직히 물에 약하다고 하는 게 방치해둘 경우 문제가 약한 거지 저희가 생활 중에 물 흘렸을 경우에는 누구나 다 닦잖아요. 그렇죠. 닦을 경우 문제는 안 돼요. 모르는 거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